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어쨌든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잇따르면 일반 매매로 살 때는 인수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고 이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따르면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이 근저당이다. 그러면 이 근저당 전에 등기되어 있던 이러한 전세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나 가처분 가등기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인수해야 되죠. 인수해야 돼. 그러나 요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는 자동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배당금만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근저당, 가압류, 강제겸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가장 먼저 있으면 말소기준으로 되고 그 이후에 등기했다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경매에서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들은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말소기준 권리는 뭐냐? 이 근저당하고요, 이 가압류, 그리고 압류, 그리고 전세권 등기권자가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거나 또는 직접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집합건물 전세권인 경우는 말소기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다든가 또는 단독주택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소멸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세권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리고 여기에 담보 가등기 6개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이런 것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있으면 그걸 기준해서 그 이후는 소멸되는 거고 그 이전은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될 권리는 아까와 같이 이러한 이제 그 권리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가 또는 이제 임대차 등기라든가 이런 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가 배당 요구해도 미배당금 생긴다면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임차권 등기라든가 가처분 가등기 지역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뭐냐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엔 뭐냐면 그 아파트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위에. 그런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차인,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임차인이면 모두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걸 대항 요건이 어렵죠. 대항 요건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면 2개의 요건이죠. 왜냐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거주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지를 모르고 입주하거나 또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거기 거주를 안 하면 그 집을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게 들어가 사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또 은행에 대출할 때도 보니까 집이까지 들어와서 누가 사는지를 확인 안 하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세 열람을 했는데 전입세대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대출해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대출해준 게 왜냐면 대항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거기 실제 입주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가지 요건을 갖추고 그 2가지 요건을 갖춘 중에 마지막으로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다. 그 대항 요건이 뭐냐면 대항 요건이 이제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라는 거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이게 주민등록은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하는 걸 우리가 주민등록이니까 여러분 전입신고를 하면 돼. 이 주택인도는 거주.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죠. 전입신고하고. 이러면 이러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임차인이 말소기준법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말소기준권 이후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이 따르면 이 그 용익권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전세권을 잔존기간 동안 이 사용 수익하고 존속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을 이 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행으로 할 수 있는 동시행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동시행 항변권. 이 항변권이라는 말. 동시에 항변권인데 끝에 그 항변권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동시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한번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우리가 대항력에 완전히 끝나는 거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받아야만이 주택인도까지 해서 완전하게 계약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있냐? 유치권자도 있어요. 여러분이 낙찰받고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경매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던 것도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뭐 누락을 시켰겠죠. 뭐 그런데 가보니까 현장에 딱 가보니까 낙찰받고 딱 가보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유치권자를 낙찰자는 인수해야 돼. 그 사람 유치권자가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낙찰받을 때보다도 그 매수 가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매각 물권, 경매에서는 매각 물권 명세서, 공매에서는 공매재산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 매각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법으로 보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봐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양수나 임차권 전대차 같은 경우 임차권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나면 전에 임차인이 전에 그 임차권을 팔기 전에 임차인은 말소기준권 선순위예요. 근데 임차권을 산 사람은 후순위로 이제 그 전입세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 임차권 양도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10살 이내에 새로운 임차권을 양수인이 입주하면 그 최초의 임차권 양도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입세대다 보면 후순위가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찰받고 가면은 이런 경우는 이 임차권 전대차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를 갖다가 전차인으로 해가지고 또 임차인은 전대인으로 해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전차인이 직접 거주하고 전대인은 간접 점유하면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차인이 이것도 전대인이 퇴거한 날부터 10살 이내에 전차인이 입주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아파트에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자 있는가 하면 그 위에 권리하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전세권자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유치권자 또는 양도양수권자 또는 임차권 전대차 이런 권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만 분석하면 안 되고 그 부동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낙찰받았다고 해도 전입세대를 또 띄워봐야 되는 게 이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그러니까 매각 이후에 점유한 사람은 불법점이지만 어쨌든 이 점유하는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와 그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하고 그 아파트 위에 거주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러한 이 사람들 간에 이 사람들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이 사람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거죠. 그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또는 소멸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느냐 또는 소멸되느냐 이걸 갖고 요번 이제 그 첫 번째
그 방송은 마치고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이러한 권리들이 배당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 배당 대상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 이 앞에 뭐냐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또 그 담보가 등기, 이런 것도 이런 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이후에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또는 압류라든가 또는 담보가 등기라든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경매 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매법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의무 배당 대상자가 되죠. 의무 배당 요구 대상자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경매 기관 법정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매 등기가 기입 등기 되기 전까지만 정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분석을 안 하니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 있죠. 그 주택 위에 거주하는 채권자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죠. 주택 임차인, 그냥 상가 임차인, 이러한 임차인들은 반드시 언제까, 얘도 이 사람도 의무 대상자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이 참여한다.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가 종기가 지나면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 시청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게 그 배당 요구 종기를 6개월에 거쳐서 2회에 거쳐서 배당 요구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또 있지만, 그런 규정을 벗어나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몰라서 못했을 때는 임차권이 소멸되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되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 소멸되기 때문에 받아주죠. 이런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배당 요구를 같이 동시에 놓아버리면 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멸되는 이러한 채권자가 이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이제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또는 집합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이런, 또는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 있다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인수, 그러나 뒤에 있는 거는 소멸된다. 이러한 권리들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이전에 있냐 이후에 있느냐, 이러한 권리를 판단하는 데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그 유치권자라든가 또 임차권을 양도양수 받은 사람이라든가 임차권을 전대차가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11번째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가 경매될 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과 그리고 아파트 위에 거주하고 있는 이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사람들이 소멸되는가 안 되는가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으면 인수, 이후에 있으면 소멸된다는 사실을 얘기했고,